지난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뒤에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쓰나? 자식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김할머니는 올해 86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고 자녀는 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예금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되었고 매달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망증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은 지방에 살고 딸은 같은 도시에 있지만 직장 생활이 바빴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르며 챙겼지만 점점 할머니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가스불을 켜둔 채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 할머니 통장엔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자식인데 대신 못 찾나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 말이 뜻하는 건 법원에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의사 진단서를 떼고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용도 들었고 시간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요양병원비는 자식들이 먼저 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진 뒤에도 매번 법원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보관하고 설명하세요. 자식 입장에선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인데 마치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이미 할머니에게 없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79입니다.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으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가게를 했고 그 덕에 낡았지만 본인 소유의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혼자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웃 주민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왔고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증 치매였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집이 있었고 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스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할아버지는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태로 집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후견인을 신청할 사람도 없었고 공공후견인 제도는 대기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법은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누군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그건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장치가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때는 역설적으로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됩니다. 치매 판정 이후엔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집을 팔 수도, 통장 돈을 인출할 수도,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법정 후견인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신청, 의사 진단, 신문, 결정. 짧아도 두세 달, 길면 반년도 걸립니다. 그 사이 요양비는 계속 나가고 집은 비어 있고 돈은 잠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는 멀쩡할 때만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 이후엔 법적으로 선택할 권한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몇 가지 방식의 준비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못하게 될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지를 미리 지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임의후견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법원 절차 없이 내가 믿는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두는 거죠. 둘째, 재산이 자동으로 관리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신탁이나 연금 같은 방식으로 매달 이 돈은 이렇게 써라고 미리 설계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 못해도 돈은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셋째, 돌봄과 의료 선택을 미리 기록해두는 방법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받고 싶은지 미리 의사를 남겨두는 거죠. 이런 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돌봄계획서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해둬야 한다. 치매 이후엔 선택권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김할머니도 박할아버지도 돈이 없어서 고통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있었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건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문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언젠가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나를 대신할까? 그 사람은 내 뜻을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멀쩡할 때만 가능한 선택이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부터가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세의 서랍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